네, 4월 27일 목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가 또 오픈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장 초반에는 막 흔들리더니 지금은 그래도 양대 지수 모두 좀 빨간불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거든요. 이런 조정 좀 마무리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사실 보실까요?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차트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저점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 오전장에도 이제 조금 쏟아지는 흐름이 나오다가 맞아요. 저점 시도가 이제 강하게 좀 들어왔거든요.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네. 코스닥은 지금 뭐 장중에 1% 넘게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은 한 0.6%, 0.7%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 3거래일 연속으로 830포인트 선이 지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 정도 했으면은 단기 저점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투매가 끝나지 않았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지금 거의 뭐 8거래일, 9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드디어 코스닥 시장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이 좀 되면서 금융 투자라든지 투신, 연기금 이런 쪽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제 저점 매수가 시작됐는데 외국인들은 아직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지금 1000개가 넘어요. 맞아요. 1600개래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하락 종목이 1000개, 코스피 시장의 하락 종목이 600개, 상당히 많은 이제 종목들이 아직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수가 저점은 좀 잡혔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순매수 전환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이제 업종별 종목별 흐름 자체가 워낙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단기 저점 확인 이후에 터닝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언제쯤 외국인이 순매수로 좀 돌아설지를 한번 잘 지켜보면서 일단 시장을 대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단기 저점이 다져졌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는 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봐야 될까요? 네. 어떤 레시피가 필요할까요? 오늘 오후장 이제 한 줄 레시피는요. 이렇게 이제 좀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양봉은 망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이제 좀 재밌게 표현을 좀 해봤는데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양봉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일봉 차트, 맞아요. 코스피, 코스닥 우리가 차트 매일 보고 이제 종목들도 차트 매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은 항상 이제 양봉에 이렇게 흥분하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마찬가지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아주 좀 심한 음봉을 얻어맞으면서 주가가 이제 추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바닥이 언제 잡히느냐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주가가 계속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이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종목들 매수하는 게 상당히 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좀 다행스럽게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 양봉 전환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아마도 저는 오늘 종가 무렵에는 양봉의 이제 몸통이 조금 더 강하게 형성될 수 커져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양봉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를 딱 열어봤을 때 아 이제 하락에 제동이 좀 걸렸구나. 아 이제 그러면 저점이 나온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될까? 저점 매수 이제 수급들이 유입되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이제 생기냐면 지수가 먼저 살아나고 지수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때 지수를 추종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패시브 자금들 주가가 빠질 때는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매도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그런 매도로 일관하던 패시브 수급들이 매수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바닥이 거의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낙폭가대 종목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되 오늘도 시장 흐름을 보면 결국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에코프로가 장중에 지금 15%가 넘게 급등이 나왔었고 에코프로 BM도 10%가 넘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뭐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이 일단 시장을 살리려면 아무리 짜잘한 종목들 올려봤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빠져버리면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니까 거꾸로 시장을 살리려면 지수를 올리려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를 가장 먼저 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지수를 살리는 차원에서 또 2차 전지 종목들의 대장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살아나고 나면 또 2차 전지 종목들 외에도 IT 종목이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AI 로봇 이런 종목들도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나올 테니까요. 시장이 살아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일단 양봉이 이제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이제 5장 레시피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이 마감할 때쯤에는 좀 양봉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길 바라보면서 일단 최근에 뭐 워낙에 너무 에코프로 BM이 네. 시장에 뭐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잖아요. 네. 진짜 시장의 대장주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할게요. 오늘 오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반도체 부문에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년 2분기에는 이제 이번 2분기에는 뭐 영업이익 전체 영업이익이 적자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괜찮을까 아니면 지금 좀 담아봐야 될까요? 숫자만 놓고 보면 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적자가 많이 나왔나. 그래서 특히 IMF 이후로 최대라고. 그렇죠. 특히 이제 1분기 때 반도체 부문이 무려 이제 4조 원이 넘게 이제 적자가 나왔잖아요. 이게 충격적인 숫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이제 4월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네. 영업이익이 좀 안 좋을 거다. 뭐 맞아요. 반도체 쪽에 이제 적자가 나올 거다라는 거 이제 예상을 좀 했었기 때문에 충격은 좀 덜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이 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번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은 6천억 정도, 반도체 쪽에서 4조 원이 넘게 이제 좀 까먹었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네트워크 부문에서 3조 후반대 이제 영업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2분기 때는 전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쪽 적자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야, 이 정도로 실적이 안 좋으면 추가적인 감산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미국의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거의 5% 가까이 먼저 좀 반등을 했고요. 결국 지금 우리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감산과 관련된 이슈,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올수록 더 공격적인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좀 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만 지금 좀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미중 갈등 이제 딱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거죠. 이제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 터진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맞아. 자꾸 우리나라 보고 수출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에도 투자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맞아. 정말 이제 좀 곤란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미 정상회담 간에 뭔가 조금 좀 교통 정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뭐 별로 그런 반도체와 관련된 호재성 이슈는 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다시 한번 IT 종목들, 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고 또 실망 매물 나오면서 이제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미 2분기 때까지 아주 안 좋아질 거라는 컨센서스가 시장 이제 참여자들한테 파닥에 좀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악재 때문에 주가가 이제 빠지진 않는다. 다만 이제 미중 간의 갈등과 관련된 변수 재고가 얼마나 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이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업황은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민 매니저가 편입했던 종목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제도 저희가 좀 리뷰를 해봤던 종목인 것 같은데 지노맨 컴퍼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초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거 지노맨 컴퍼니 어떻게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저 AS를 또 해드리려고 리뷰 종목으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어제도 분명히 우리가 이 시간에 맞아요. 빠지고 있을 때 이거 찬스다. 맞아. 오늘 밤에 미국 FDA에서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재료를 보면 지금 사야 된다. 요렇게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세레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장 초반에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한 9% 가까이 이제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25,000원을 살짝 뛰어넘었다가 근데 이제 분봉을 보시면 네. 그 자리를 톡 찍고 그냥 바로 빠져버렸거든요. 이게 한미 정상회담 과정 그리고 뭔가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정상회담이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일제이다. 뭐 우주항공 산업도 그랬고 네. 컨텐츠 기업들도 맞아요. 그랬고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그냥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네. 주쭉 나오면서 네. 주가가 지금 시초가가 고가였고 많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노맨 컴퍼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을 정도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리스트랩스라고 하는 미국의 마이크로바이옴 CDMO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회사는 또 면역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오히려 오늘 강하게 좀 누르면서 직전 저점 자리까지 지금 흘러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어제도 리뷰해드릴 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다시
리뷰해드릴 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고 내일 다시 또 상승을 통해서 수익의 기회를 좀 잡아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지노맨 컴퍼니는 두 가지 모멘텀, 면역 항암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호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성장에 대한 이제 수혜, 이 두 가지 호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저점 공략이 오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한 번의 수익 기회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노맨 컴퍼니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네. 두 번째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 편입했던 코난 테크놀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I 관련 종목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재료 소멸로 지금 차익 그렇죠. 실현 매물들이 네. 출회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제가 이제 깊은 한숨을 쉬었잖아요. 이 코난하고 뭔가 잘 안 맞나 봐요. 지금 어저께 제가 최근에도 재공략한다고. 소개를 해드렸다가 이 손절가를 터치를 하고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다시 공략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막판까지는 꽤 강하게 상승을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뭐 실적 발표 이슈 끝났고 또 한미 정상회담 뭐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선반영이 되고 실망 매물들이 오히려 조금 나오다 보니까 네.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마음 AI라든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맞아요. 조정을 조금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요. 결국 어저께 상승했던 자리를 다시 이제 되누르는 거거든요. 82,000원, 83,000원 요 정도 구간에서는 계속 지지력이 발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저께 같이 또 공략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오늘 좀 밀린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82,000~23,000원대 저점이 지지되는 걸 확인해 보시고 충분히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으로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 빙 검색을 하루에 1억 명이 넘게 지금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 챗 GPT 효과 때문이고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실적이 결국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달려 있다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아마 AI 시장에 대한 성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나 또 상업화와 관련된 이 성공의 가능성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어마어마한 빅테크 기업이 증명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 오늘 주가는 좀 밀립니다만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면서 목표가 터치 10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뭔가 지수가 저점이 다져졌다면 네. 이제 앞으로 빠르게 좀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해 봐야 될 그렇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오늘 아까 준비하셨을까요? 이제 양봉이 이제 망병통치약이다 통치약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주가가 흘러내릴 때 많이 빠진 낙폭가대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이 낙폭가대 종목 중에 IT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14,600원 현재가로 나무가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의 이제 각 부문별 실적 발표를 보고 조금 놀란 게 네. 반도체 쪽이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좀 놀라운 거긴 합니다만 스마트폰 사업 부문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네트워크 사업부랑 이 스마트 사업부 합친 게 영업이익이 거의 지금 3조 9천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실적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실적 성장을 견인을 한 게 결국 갤럭시 S23. 맞아요. 갤럭시 S23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흥행이 조금 잘 안 됐습니다만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나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모델이 가장 비싼 모델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이거든요. 이 울트라 모델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이유가 세계에서 최초로 2억 화소 카메라 모델이 탑재가 됐어요. 거의 뭐 우주망원경 수준의 카메라 모듈이 이제 탑재돼가지고 맞아요. 한창 네. 인스타그램, SNS에 갤럭시로 그 연예인들 콘서트를 정말 멀리 맞습니다. 자리에 있는데 어. 가까이서 보는 그게 땡겨서 화제가 된 촬영을 적이 해도 있거든요. 그 네. 눈앞에서 촬영한 것 맞아요, 같이.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게 또 유행을 했었냐면 달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우주망원경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천체망원경으로 달을 촬영을 하는데 네.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 가지고 이제 달을 촬영했는데 그게 마치 천체망원경과 같은 화질이 이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초고화소의 이제 카메라가 탑재됐다라는 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큰 반향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갤럭시 S23가 반도체에서 까먹은 걸 정말 많이 만회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고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실적도 안 좋은데 이러면서 시장에서 정말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지금 1분기, 2분기 때까지도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의 카메라 모듈 납품한 기업들 그리고 하반기 때는 또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스마트폰도 또 출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멘텀들을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 중에 나무가라는 종목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나무가가
삼성전자 갤럭시 S23에 이 카메라 모듈을 납품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1분기 때도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주가의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19,000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거의 3주 동안에 주가가 주저앉아 버리면서 네. 최근 저점이었던 15,000원 자리도 깨고 내려간 자리거든요. 낙폭가대 구간까지 주가가 좀 흘러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나무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도 갖고 맞아요. 있는 기업이잖아요. 카메라 TF 모듈 뭐 이런 것들도 개발하는 기업이고 3D 센싱 이제 카메라 모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이제 3D 센싱 모듈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라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로봇 이런 종목들이 연초에 정말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14,6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2,500원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제조 업체로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수혜까지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급락하던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오늘 대장주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살아나잖아요. 맞아요.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분명히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조정받은 2차전지 종목 중에 꼭 좀 보셔야 될 만한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네. 149,400원에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정말 승승장구할 때는 사실 접근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막 너무 7만 원, 8만 원 하던 애가 10만 원 넘어가더니 12만 원, 15만 원, 19만 원, 거의 20만 원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대응을 하는 것 자체, 신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정말 좀 어려운 구간이었는데 직전 고점 19만 3천 원 대비해가지고 지금 한 25% 정도 가격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오늘 딱 차트 보시면 60일 이평 위에서 양봉 전환이 되면서 저점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15만 원 아래에서는 이걸 제가 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시장에서 실적 시즌과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차원에서 이제 공략한다라고 하면 딱 지금 60일 이평이 지지가 되고 있는 오늘 제가 계속 양봉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양봉이 오늘 딱 만들어지면서 저점 반등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노 신소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CNT 도전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나 이제 2023년부터 실리콘 음극재가 본격적으로 이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양극재, 음극재 양쪽에 다 쓰이는 이 CNT 도전제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나노 신소재의 이제 실적 성장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되고요. 이 도전제가 좀 중요한 게 전극에 사용되는 비중은 아주 작지만 출력이나 이 실리콘 입자를 팽창시키는 게 이제 억제하는데 상당히 좀 효과적인 거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 CNT 도전제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극재 시장과 2차전지 양극재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거다라는 걸 이제 감안을 하면은 CNT 도전제 시장도 폭발적인 성장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7만 원, 손절 가격은 13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2차 전지 소재주 나노 신소재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터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요즘 시장이 참 네. 수익 내기가 참 어려운 시장인데 네. 그래도 우리 스탁벅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꼭 성공 투자에 가까워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달달한 수익을 위한 오후장 레시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